네, 지금부터 그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그림을 그릴 겁니다. 한 분을 위해서 제가 그림 수업을 하는 거지만 혹시나 다른 분들도 보실 거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이렇게 좀 이쁜 집, 주황색이 가득한 이 집을 오늘 그릴 건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셀카로 찍는 게 아니고 반대편으로 해서 보이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떻게 동영상이 촬영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거고, 제가 사진을 미리 하나 같이 띄울 거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제 그림 그리는 거 같이 따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도구가 잠시만요. 필요한 도구가 어딨냐? 이 펜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로 그릴 겁니다. 피그멘트 캘러그래피 펜. 끝이 네모나게 된 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그릴 거고, 보시는 분은 이 펜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마이크로 펜, 피그먼트 펜. 왜냐면 저보다 종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작은 종이 그리기는 요걸 편할 수도 있으나 혹시나 이 펜이 마음에 든다면 이 펜으로도 강약 조절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림자 표시할 때 쓰는 펜입니다. 먼저 사전 스케치를 할 건데요. 사전 스케치를 연필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지면이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끝에서부터 한 요 정도 올라오는 라인. 그리고 위에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여기 공간을 더 두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이 지면하고 요 끝라인 그냥 비슷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전체 이 종이를 전부 다 쓸 건 아니고 저는 한 요 정도로 일단은 끊어서 양쪽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요 화면에다 넣을 겁니다. 요 종이 안에 제가 연필로 그린 요 네모 안에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위에는 거의 공간이 없으나 한 요 정도 제가 공간을 살짝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면은 한 요 정도 건물과 땅이 만나는 지점은 요 정도 잡을게요. 왜냐면 계단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 여기 이쯤에 자전거가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 위치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집과 지붕 요 경계면이 요 그림 이 사진에서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한 요만큼. 그래서 요 끝점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게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살짝 위인 요 정도로 지붕 이치 끝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지붕선은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거의 끝을 다 사용하긴 하지만 조금 당겨서 이 정도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굴곡이 좀 기울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마가 약간 배관 같은 게 있어서 배관 표시를 살짝만 해주고, 그다음에 왼쪽에도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물바지 같은데 비가 오면 여기 빗물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배관인데, 이 배관 위치를 대충 이렇게 잡겠습니다. 배관의 끝은 이 지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오겠네.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붕 위에 2층 다락방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 정도로 사이즈를 잡고, 그리고 종이의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임의로 한번 잡으시면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대충 위치만 이렇게 잡고, 삼각형, 위에 삼각형 다락방에 지붕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하늘보를 바라보는 창문이 있죠. 이 창문은 대충 위치를 그리는데, 위에는 짧고 밑에는 깁니다. 그래서 살짝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기울기가 더 커지도록, 그래야지 하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지붕의 그 타일이라고 합니까? 요거를 일단은 나중에 뭐 펜으로 정확하게 그릴 거니까 대충 이런 기울기로 갈 것이다 라는 것만 대충 갑니다. 이게 바깥으로 갈수록 더 많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과하더라도, 이 2층 다락방을 투과하더라도 일단 실선을 살짝 이런 기울기로, 점점 커지는 기울기로 이렇게 살짝만 표시만 해주시면 나중에 그리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이제 요 지면하고 요 지붕 그 사이에 창문 2개하고 요 창문 밑에 다이가 있죠. 그래서 대충 요 가운데를 봤을 때 정 가운데에서 살짝 밑에 부분이죠, 다이가. 그래서 요가 요 지면과 요 지붕 끝 부분의 가운데가 요 정도라면, 요 밑에 다이가 이렇게 있고, 이게 창문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창문의 가운데 창문이 정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요 제가 표시했던 가운데에다가 창문을 정 가운데 위치시키고, 왼쪽도 같은 사이즈로 대충 이렇게 윤곽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문이 있죠.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오른쪽 문은 요 문 끝이 요 창문 끝과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요 창문과 같은 라인으로 해서 문을 이렇게 그리는데, 요 지면 있죠? 여기가 지면이니까 지면 거의 가깝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윤곽을 잡아놨습니다. 오른쪽에 포스터가 하나 있으니까 포스터도 살짝 이렇게 위치를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은 요 지면에서 바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단은 네모 2개만 그리면 되는데, 밑에 네모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 선을 연결만 하면 계단이 완성됩니다. 이 정도로만 표시하고, 자전거는 대충 위치를 아까 연필로 표시했지만 그냥 요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대충 있는 위치만 이렇게 대충 표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밑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놨었고, 그다음에 여기 화분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맨 마지막에 표시할 거니까 그냥 놔두시고, 먼저 이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 풀들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만약 보시다가 따라가기 힘들고 하면 살짝 일시정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 다시 하시면서 속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그먼트 캘리그래피 펜 이걸로 사용할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펜의 거의 끝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뚜껑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힘을 빼시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릴게 먼저 요 2층 다락방 지붕 요걸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니까 좀 떨리나 봅니다.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요 밑에 살짝만 실선으로 이렇게 해서 입체감을 살짝 주시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연극을 잡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요 부분을 여기로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뒤에도 뭔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가운데에 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창문이 만들어집니다. 창문은 거의 꽉 차는데 생각보다 좀 작게 그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그리시고, 세 개의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창을 해서 세 개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각각 창틀을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가운데 창이 세 개씩, 한 줄에 세 개씩 있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표현해주는 2층 다락방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하늘 보는 창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밑그림 그리듯이 위에는 작고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치우치고 그어주시고, 여기 두께감을 주셔서 표현하시고, 여기 왼쪽에도 살짝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위에도 창틀 이런 식으로 해서 창틀을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한번 완성해 보시죠. 지붕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내려올수록 좀 가파른, 내려올수록 가파른, 그래서 말씀드렸던 배관, 그 다음에 배관 두께를 한 이 정도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배관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붕이 끝에 두께감 주시고, 양옆에도 두께감을 살짝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관에는 가만 잘 보시면 여기 가는 게 선들이 있어요. 배관을 잡아주는 라인 같은데, 이 라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 가운데 있는 창문을 밑에 창문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창문을 그 다음에 창이 두 개죠. 일단은 전체적인 창틀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이제 요 안에 창을 두 개를 만드시는 겁니다. 또 창을 하나 이렇게
가운데 2개씩 있죠. 이렇게.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전체적인 차트를 하나 하시고 가운데 먼저 하나 그려볼까요?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앉아서 옆 라인으로 그리다 보면 제대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힘이 살짝 빠지면서 더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가 있죠. 다이를 그렸던 곳은 저 밑에 있는데 살짝 위로 올려서 창문 끝에까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문은 이렇게 문 그리고 여기 벽이기 때문에 벽 안에 나무 문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입체감 주시기 위해서 왼쪽은 공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하고 밑에만 옆에만 공간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이 위에가 창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 3개를 만들고 가운데 왼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오른쪽이 실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잡고 그리니까 손이 저려요. 손을 풀고 그다음에 손잡이가 문의 가운데보다 살짝 밑에 있어요. 여기 손잡이를 여기 손잡이다라는 것만 좀 표현해주면 되고 여기 무슨 문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누구 집입니다. 이렇게. 가는 선으로 나무 결을 표현할게요. 가는 선으로 나무 결을 대충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이 대충 완성이 됐고요. 오른쪽에 포스터 이렇게 하면 대충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왼쪽 큰 배관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이 여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면까지 오고 이렇게 굴곡이 한번 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배관하고 벽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링크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거를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밑에 지면을 한번 쑥 그어볼게요. 양옆에 이 왼쪽은 이 끝에 라인이 배관이 막혀 있어서 안 보이고 여기 대신 역할을 해주고 오른쪽을 한번 내려줄게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너무 내렸나? 그렇다면 그렇죠. 계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야죠. 이 정도로 해서 여기로 해줄게요. 밑에는 그리고 계단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계단은 문 밑으로 네모 또 하나 네모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계단이
멋진 계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전거를 그려볼 겁니다. 자전거를 생각했던 위치보다 조금씩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작아진 것 같고, 하지만 개의치 마시고 비율에 맞춰서 그리면 됩니다. 자전거가 일단 바퀴가 2개죠. 바퀴가 2개니까 살짝 배관이 걸쳐져 있고, 배관이 안 걸쳐질 수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그리는 거 원하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뒷바퀴도 이 정도로, 좀 정확히 원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 마음이고, 그린 사람 마음이고. 그래서 타이어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여기 물바지 요 턱까지 올라가 있고, 제가 요 가운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까요? 하고 손잡이 부분은 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그리고 이 축에서, 손잡이 내려오는 축에서 2개의 라인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얘랑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점점 자전거 다 와 보이죠? 근데 바퀴 위에 보면 물바지 이게 튀지 않게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살짝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도 이 정도로 있겠죠? 여기 뒤에 안장, 뒤에 안장은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있고, 안장에서 축이 또 내려오는데 한 요 정도 뒷바퀴 앞에까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장의 사이즈 이렇게 또 팔이 저리기 시작하네요. 희한하네. 그 다음에 요 뒤에서 뒷바퀴하고 연결되는 게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뒤에 안장 있죠? 안장이 이렇게 가늘게 표시한 다음에 이것도 지지해 주는 걸 2개 그려봅니다. 대충 자전거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쌀을 그릴 건데, 자전거 쌀을 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능선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차하듯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늘게 이런 식으로. 자전거는 거의 다 됐겠죠? 어떤 분은 타이어 바람이 빠진 것도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거의 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그릴 겁니다. 나뭇잎은 큼직큼직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고, 무작위로 이렇게 그리십니다. 위로 쭉 올라가죠.
가운데 이제 줄기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좀 그려주시면 나뭇잎 표현이 됐고, 오른쪽에도 있죠,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그리시면서 하시면 좀 더 이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고요. 지붕 이제 표현해 볼까요? 지붕. 지붕에 타일들이 있는데 타일들이 약간 물결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일이 하나하나 그리면 좋은데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쭉쭉 밑으로 내리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총 10개라면 여기도 10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좁으나 여기 내려올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운데는 보통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 여기까지는 거의 살짝만, 여기 가운데 선 한번 살짝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갈 때 생각해서 하시고. 근데 지붕이 너무 간격이 이 타일이 넓으면 여러분들 그리시는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그냥 넓게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해서 살짝, 그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고,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고, 가운데 여기를 2개로 만들게요. 2개로. 두 줄로. 실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따라가십니까? 그 다음에 좀 펜을 가깝게 잡으시고 여기를 동그랗게, 끝을 동그랗게 좀 표시해 주세요. 나는 입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끊겼으면 어떡하지? 하나만 한데. 이제 물결을 치는데, 잘 보시면 이 밑에 부분의 물결들은 이 간격들이 좁아져요. 내려올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파도처럼 가는데, 파도처럼 이렇게 가는데 밑에는 좀 넓게, 이렇게 가시다가 여기서 좀 가파라지잖아요. 가파라지는 부분에서 좁아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이 떨려서 잘 못 그리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지붕이라는 걸 표현했고, 지붕 그리면서 여기서 만약에 침범이 좀 당했으면 여기를 좀 두껍게 이렇게 좀 내려주시면, 네, 다시 형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뭐 다 됐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제가 이제 처음에 윤곽을 그렸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그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내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좀 더 작품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널 있잖아요. 좀 두껍게 좀 칠해야 되는 부분이 이 배관선 밑으로 해서 좀 눕혀가지고 이렇게 선을 좀 두껍게 어둠을 표현할 겁니다. 그 왼쪽 배관 여기 잘못했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요 밑에도 두껍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요 안장하고 요거하고 맞닿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면 이럴 때 그냥 살짝 떼주시면 돼요. 서로 분리돼 있다라는 걸 표시해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느 됐고 여기도 살짝 해줄까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어둡게 표현할 때가 있나요? 여기도 좀 어둡게 표현해주고 그 창문을 까맣게 칠해줄게요. 정확하기보다는 이렇게 창틀 안쪽으로 해서 귀엽게 연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도 할까요? 밑에도 창틀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세요. 창틀까지 이렇게 침범하거나 해보지 마시고 창틀 안으로 어렸을 때 생각을 하시고 선 넘지 않고 색칠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걸 잘하면 그림 잘 그리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네, 이렇게. 창 밑에도 좀 두껍게 명암같이 해주시면 입체감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살짝 두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밑에 포스터 밑에도 살짝 검게 하면 입체감이 살죠.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두껍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입체감이 좀 살겠죠? 어떠세요? 이 정도로 하면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명암을 좀 넣어볼게요. 명암을 넣어볼 건데, 자, 요 그레이펜 있죠? 이것도 피그멘트 소프트 브러쉬 펜. 이게 여러분들한테 검은색 갖고 계실 텐데 사실 이 그레이로 색깔별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사드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반드시 사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갖고 계신 그레이펜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검게 더 칠한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밑에 겹쳐서 괜찮고 이렇게 해서 그리면, 그리고 이 지붕이 끝에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 공간이 있어요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배관 밑에 그 다음에 왼쪽 배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이 밑에 이런 식으로 펴주십니다. 창틀 밑에도 살짝 어둡겠죠? 창틀 밑에도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이 창의 요 끝에 요 부분도 이렇게 해서 문 밑에도 그렇죠? 여기다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여기 밑에랑 여기 계단 있죠? 요 계단 요 면에 계단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늘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포스트 밑으로 살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타이어 밑에 요 부분도 세워져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놓치는 거 있을까요? 요 지붕에 요 타일 있죠? 타일의 왼쪽 부분만 절대 선 넘지 마시고 왼쪽 부분만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그늘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갈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입체감 살죠? 요 밑에 있죠? 이 부분도 칠해주시고. 다 됐나요? 요 배관의 오른쪽 부분도 살짝 해줄게요. 사실은 조금 더 뜨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겠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을 여러분이 색칠을 하고 싶으시면 사인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마카펜, 형광펜 있죠? 형광펜. 저는 스테들러 형광펜을 사용하는데 이걸로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타일같이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누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얘랑 만나면, 검은색과 만나면 검은 티테이지 잡느냐. 그래서 저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 지붕이 정말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든 항상 때가 묻어 있고, 뭐 그 때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하지 마세요. 됐죠? 훨씬 좋아 보이네요. 살짝 배관에 밑에 부분도 살짝 해주시다. 여기도 조금 어두우니까.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창문임을 알려줘야 되니까 나뭇잎은 제외시키고 창문임을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문 있죠?
이렇게 하면 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혹시 나무를 식물을 제가 표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쓰는 아크릴 마카인데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펜인데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번지지가 않아요. 번지지가 않아서 이 두 개로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 두 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다 채워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아크릴 마카는 펜을 갖다 잡아왔기 때문에 절대 펜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펜에 그 선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점도 이렇게 한 번씩 그려보시고 왜? 그리고 또 펜을 땡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촬영 중입니다. 어? 촬영 중. 어디? 촬영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나뭇잎을 이 색깔도 해서 색깔이 이게 너무 연해서 이 색깔을 좀 쓰겠습니다. 좀 써보고 훨씬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살짝 나무를 좀 넣어줄게요. 나뭇잎과 나뭇잎 사이에 좀 어둡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뭇잎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깨뿌리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20년 4월 4일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봤고 잘 따라 그려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